안녕하십니까, 하경민입니다. 오늘은 FOMC 결과에 대한 내용으로 이 시간 먼저 출발을 하겠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기준금리 예상을 했던 것처럼 5.50% 동결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물가에 대한 확신이 더 필요하다면서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상당히 일축된 상황이고요. 올해 3차례 정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 이 인하 기조 선회는 파월 연준 의장이 어느 정도 시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어느 정도 차단되자 시장은 우려를 하면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는데 자세하게 진단을 해보도록 하죠. DS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양혜정 투자전략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번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일단 결과만 놓고 보면 뭐 한 줄 정도로 보면 나쁘지 않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시장이 한 지난해 10월 말부터 시작해서 좀 기대가 좀 컸던 거죠. 기대가 컸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연준 입장에서 약간 금융시장이 너무 빠르게 달리다 보니까 조금 그 기대를 조금 낮추는 그런 정도의 어떤 조정, 이게 지금 시장의 현황이 아닐까 정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연준에서 생각하는 이제 금리 인하라든지 금리 수준을 보면은 지난해는 사실 어떻게 보면 예상보다 더 높이 올려놓은 부분이 좀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올해 인하 자체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는 큰 부담은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이제 그게 이제 시점이 문제인데, 3월은 좀 빨랐죠. 사실 좀 빨랐었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3월보다 좀 늦춰진다면은, 늦게 시작하게 되면은 인하폭은 지금 또 예상보다는 또 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금리가 아마 인하에 대한 확신은 알고 있다 보니까 좀 하락하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결국 올해 중요한 것은 그 연준에서도 계속 얘기한 것이 경제나 성장 뭐 이런 부분이죠. 그다음에 고용은 좀 변화가 있을 수도 있지만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결국은 올해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인데, 헤드라인 쪽은 확실히 내려온 것을 확인되고 있는데 코어 쪽이 문제인 거죠. 코어 쪽이 문제인 거고, 그 부분이 좀 더 내려가는 게 확인되는 게 필요하지 않나, 뭐 이 정도의 어떤 뉘앙스였지 않나,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에 따라서 CME 페드와치를 보자면은 3월 금리 동결에 대한 가능성이 지금 과반을 훌쩍 넘어서 60%를 넘어서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5월 같은 경우에는 동결 가능성에 대한 전망은 없고, 인하 25bp 인하 가능성 58.7%, 그리고 50bp 인하 가능성이 30%를 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금리에 대해서 약간 그 기조에 대한 실망감으로 인해서 미국 증시는 하락했고,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워낙에 추세가 좋지 않잖아요. 우리 증시에 대한 전망을 이에 따라 한다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금리 인하 기대 이후에 가장 크게 상승한 시장이 사실 미국 시장이었고요. 특히 이제 빅테크 중심으로 상승을 했고, 한국 시장은 어찌 보면은 미국 금리 인하가 기대를 연초부터 사실 이렇게 크게 반영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실망감에 좀 미국 시장은 좀 하락했지만, 한국 시장은 오름폭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하락폭도 크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수 수준 자체로만 보면은 지금은 매수 수준 레벨에 있긴 하거든요. 다만 이게 이제 V자로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 주면은 실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편하겠지만, 지금은 일단 여러 가지 확인해야 될 측면들이 많이 있잖아요. 일단 그 실제 금리 인하는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게 실제로 나와야 되고, 그리고 이제 달러화 향방이라든지, 그리고 한국 시장은 엔화의 영향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엔화가 아직 뭔가 방향이 애매한 시점에서 코스피 지수가 여기서 상승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방향을 잡히는 아직은 좀 이르다고 보고 있고, 제가 생각하는 시점은 대략 2월 중반 이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제 4분기 실적 마무리되고 올해 이제 금리 인하는 어느 정도 방향이 잡혔으니, 투자자 입장에서는 1분기 실적 방향이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이제 컨센서스라든지 이런 거 형성되게 하는 시점, 그 부분 이후에 상승 방향으로 잡지 않을까, 이 정도 생각하고 있고요. 지수 수준은 저희는 대략 한 2,700포인트, 그리고 시장이 만약에
크게 상승할 크게보다는 이제 본격적으로 좀 반등하거나 이런 시점은 저희는 이제 금리 인하 시점이 될 것 같아요. 예, 그 후에 이제 더 대응 전략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금리 인하 이후에나 시장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특히나 코스닥의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더 큰 우려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네. 이번 주 들어서 저 PBR 종목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특히나 코스닥의 낙폭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이평선들 하회한 지는 오래됐고 어제도 2.4% 하락하면서 800선이 무너지기도 했었는데 코스닥 투자자 여러분들께는 어떤 말씀 해주시겠어요? 어제 코스닥 하락은 최근 이제 중소형주나 이런 부분에서 하락 기울이 컸던 것들은 대부분 이제 2차 전지 영향도 좀 컸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그리고 약간 좀 소위 이제 테마로 많이 움직였던 종목들이 약간 좀 타격이 좀 있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상대로 상승 경로를 가지 않다 보니까 이제 신용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부담이 나타났던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해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연초하고 좀 다른 움직임일 수 있는 게 금리를 인하해도 사실 지금 금리 수준에서 보면은 중금리 이상 수준이거든요. 여기에서 한동안 고착화될 가능성 이런 부분은 이미 시장에서 인식하고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투자자들도 이 정도의 금리 수준에서 그러면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에 대한 어떤 인식들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는 이제 이 정도의 어떤 금리 수준에서는 이 정도의 금리 수준에서는 대형주 그리고 이제 퀄리티 주식 이런 것들이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그래서 앞서 이제 금리 인하 이후 시점을 좀 말씀드린 게 금리 인하 이후에 금리가 내려가면서 좀 더 성장주 중심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자 이렇게 전략을 세우시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 지금 뭐 저 PBR주 내에서 좀 반등이 나왔지만 PBR주 내에서는 저희는 이제 선별적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왜냐하면 저 PBR이 단순히 그 저 PBR 속에서는 보면 성장이 없는 주식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자동차나 뭐 은행 정도, 이 정도 중심으로 좀 대응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DS증권 리서치센터의 양혜정 투자전략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